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무리를 이루고 사는 사자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로서 드물지만 어두운 밤 기회를 틈타 아프리카 코끼리마저도 사냥합니다. 전박의 하이에나들도 사자 무리와 경쟁하지만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어 항상 2인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배경을 육지가 아닌 강 주변이라면 어떨까요? 아프리카의 나일 강변에는 거대한 몸집과 무지막지한 힘으로 사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먹이 경쟁을 하며 심지어 덩치 큰 녀석들의 경우 사자마저도 먹잇감으로 잡아먹는 악어들이 주변을 공포의 동안으로 몰아넣는데요. 그런 만큼 아프리카 전역에서 먹이를 두고 나일 악어와 사자들의 싸움은 자주 일어나며 때때로 이 싸움이 패싸움 단위로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경우처럼 악어가 사자를 사냥해 두동강 내버리는 무시무시한 일은 자주 목격되기 어려운 일인데요. 반대로 사자가 나일 악어를 사냥해 잡아먹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자와 나일 악어의 관계는 서로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일 악어가 사자의 덩치를 압도하고 공격하기도 어렵게 단단한 비늘로 몸을 보호하고 있기에 큰 나일 악어가 사자들에게 사냥당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나일 악어는 몸 길이가 4m를 넘어가는 순간 도저히 사자가 어찌해볼 수 없는 막강한 포식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것인지 아프리카의 숫사자 2마리가 뛰어난 전략을 사용해 무려 몸길이 4m에 이르는 나일 악어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사자 무리와 나일 악어 무리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끝없는 전쟁에서 유리한 것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호메드라는 남자가 아프리카에 남긴 기록에 의하면 아무리 아프리카의 강력한 포식자 사자라고 해도 거대한 나일 악어에게 먹잇감으로 인식되면 꼼짝없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마호메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한 강가에서 거대한 성체 나일 악어 한 마리가 사자를 물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자는 힘없이 끌려가지만은 않고 제방까지 움직이며 올라오려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어는 몸통의 절반을 세우고 나머지 절반은 물속에 담근 채 사자의 뒷다리를 물고 절대 놓지 않고 있었다는데요. 나일 악어에 의해 사냥당할 피식자의 상황이 된 사자는 빡이 쳤는지 크게 울부짖으며 몸을 돌리더니 악어의 머리를 움켜잡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나일 악어 또한 자신의 머리를 움켜잡은 사자의 앞발을 밀어내려 애썼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사자의 발톱에 의해 악어의 한쪽 눈을 잃게 된 것인데요. 사자는 이어서 악어의 목덜미를 잡았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는 나일 악어와 사자는 목숨을 건 처절한 혈투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싸움이 치열해지며 악어와 사자는 제방 위를 대굴대굴 굴러다녔고 주변 일대는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잠시 후 상황을 확인했을 때 승부는 거의 결정나 있었다고 합니다. 나일 악어의 머리는 온통 사자에게서 흘러나온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나일 악어는 거대하고 강력한 턱으로 사자의 몸통을 물고 있었다는데요. 바다 악어에 이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치악력을 가진 나일 악어는 그대로 사자의 몸통 전체를 짓누르면서 사납게 머리를 앞뒤로 흔들어댔고 저항할 방법이 없어진 사자는 무서운 고통에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자는 처절한 외마디 비명과 함께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자를 쓰러뜨려버린 나일 악어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 있더니 천천히 죽은 사자의 시신을 옮겼다고 하는데요. 마호메드가 이후 다시 악어의 모습을 확인하러 가보니 사자의 사체는 이미 두동강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흔히 볼 수 없는 거대한 나일 악어 개체들의 경우 체중이 500kg에서 1톤을 넘기며 숫사자들보다 훨씬 큰 성체 누를 한 입에 쉽게 잡아채 마구 패대기 쳐버릴 만큼 압도적인 힘과 위력을 자랑하는 공룡 같은 생명체들인데요. 전설적인 초대형 개체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일 악어를 한 입에 두동강 낼 수도 있다는 하마들조차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이들입니다. 나일 악어는 몸 길이가 4m를 넘어가는 순간 아프리카 코끼리처럼 압도적으로 거대한 상대가 아닌 이상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데요. 그런 만큼 이들은 다른 동물이 사냥한 먹이를 강탈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 사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강력한 힘과 무거운 체중을 가진 나일 악어들은 그냥 사자들이 먹고 있는 먹잇감을 물고 줄다리기로 간단히 끌고 와 빼앗아 버리기도 하는데요. 사자들 여러 마리가 모여도 집요하게 먹이를 탐내는 나일 악어를 쫓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나일 악어는 물가에 접근하는 짐승이라면 초식동물이건 육식동물이건 가리지 않고 습격하기에 사자들이 악어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사자가 나일 악어를 잡아먹거나 먹잇감을 빼앗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케냐 북부 지역 스미소니언의 고생물학자 케이 베렌스 마이어는 1977년 투카나 호수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숫사자 한 마리가 이제 막 사냥한 2.1m 길이의 나일 악어를 뜯어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케이 베렌스 마이어가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결과 사자에게 먹히고 있는 이 악어에게서는 뼈까지 패여있는 깊숙한 상처가 확인되었고 이 악어가 죽은 후에도 칫솔나무를 꽉 물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살아있는 악어를 사자가 사냥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야
아직 덜 자란 아성체 나이라거를 사자가 습격해 잡아먹은 것이지만 사나운 나이라거는 작다고 해서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나이라거를 사자들이 잡아먹는 경우도 있는데 압도적인 스펙을 가진 나이라거를 사자들은 어떻게 제압하는 걸까요? 사자들의 경우 육상까지 올라와 악어가 잡은 먹잇감을 강탈해 가기도 하며 그보다 더 대담한 이들은 악어의 홈그라운드인 동시에 자신에게는 위험한 구역인 물가에서도 악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먹이를 두고 싸움을 겁니다. 악어들은 격렬하게 힘을 쓰고 난 직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젖산을 조절하기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사자들은 이때를 노려 악어가 사냥한 먹잇감을 빼앗아가는 교활한 시도를 하는 것인데요. 보통 악어에게 먹잇감을 빼앗기는 것은 소규모의 암사자들이거나 떠돌이 숫사자들의 경우지만 대규모 무리를 갖춘 사자 프라이드가 모여들 경우 보통 크기의 나이라거는 먹잇감을 포기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덜 자란 아성체 나이라거 외에도 암컷들의 경우 다 자란 성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자보다 작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나이라거도 크기가 작아 사자와 비교해 확실한 체구 차이가 날 경우 잡아먹힐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일부 지역의 사자 무리들은 악어를 상대하는 요령을 잘 익혀 장성한 악어를 먹잇감으로 노리기도 한다는 점인데요. 젊은 떠돌이 숫사자 2마리가 함께 악어를 사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둘은 처음에는 작은 악어들만을 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악어 사냥에 능숙해지면서 몸 길이가 4m에 이르는 거대한 악어들마저 사냥하는 기염을 토했다는데요. 이 둘은 잠자는 악어 한 마리를 기습해서 숫사자 한 마리가 악어의 주의를 끄는 동안 다른 한 마리 숫사자가 악어의 목덜미를 노리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해요. 교활하고 영악한 사자들은 악어가 뭇 깊숙이 올라와 먹이에 정신이 팔린 틈을 노려 기습하거나 뭇에서 자고 있는 악어를 기습하거나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자 쪽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사냥이 가능하다고 해도 대형 개체들의 경우 워낙 거대하기에 사자들이 사냥할 수 있는 악어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라거와 같은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큰 파충류들은 변온동물치고는 체온 유지가 잘 되는 편이기에 이들의 체온이 저하되어 움직임이 둔해질 때를 노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악어들은 특유의 납작한 몸통과 단단한 가죽을 지니고 있어 취약한 부위를 찾아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죽하면 사자가 악어의 머리를 쳤는데 발톱이 악어의 가죽에 박히는 탓에 그대로 발톱이 빠져버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일정 크기 이상으로 거대해진 나이 많은 수컷 악어들의 경우 사자들의 습격으로부터 사실상 자유롭다고 하니 사자들이 악어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다 자라지 않은 아성체 때나 특정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로 한정되는 듯한데요. 코끼리도 사냥하는 사자들이 이 같은 면모를 보이는 것을 보면 역시나 공룡처럼 거대한 포식자는 절대 쉽게 과소평가할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네요. 동물의 세계였습니다.